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은 또 리또속 할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중국에서요. 그 SNS, 특히 1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틱톡이라고 있죠. 이걸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팔지 말지를 고심하고 있다. 이것을 트럼프와의 협력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틱톡에 대한 금지법이 이미 통과가 됐거든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요, 이 틱톡은요, 사실 뭐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1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소셜 SNS라 보시면 돼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는 미래의 소중한 고객들이 되거든요. 이 소중한 플랫폼을 왜 굳이 미국에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틱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요. 미국에서 어차피 지금 영업이 안 되게 생긴 거죠. 큰 시장은 맞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중국의 경제는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장악한 미국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불리한 협상에 실은 나서야 돼요. 불리한 이유는 강달러, 기축 통화가 아직 위안화가 아니죠. 강달러.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중국은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트럼프 눈치, 이제 강달러에서는 이게 지금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상대적 다른 나라의 통화는 지금 그 화폐 가치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미국의 틱톡 이거 뭐 걔네들이 좋아하니까 특히 일론 머스크 에이 뭐 그냥 넘겨주고 대신에 중국의 국가 이권을 찾아오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고육지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중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이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일본도 전 세계가 실은 약달러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부채도 지금 다 달러로 돼서 부채도 지금 굉장히 세거든요.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지금 다들 뭔가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 이제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약달러, 금리 인하 아니면 이제 무역 뭐 이런 협상에 있어서 던져줄 거리를 지금 찾다가 보니 틱톡까지도 지금 이 손이 간 겁니다. 이게요, 한국으로 치면 지금 카카오톡 있잖아요. 이거 국민 앱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미국에 넘기는 그 정도로 지금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이 심각하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오면 한국이 이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실은 해봤습니다. 정치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트럼프의 뭐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차납 에릭 트럼프가 있습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코인 4개를 갑자기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스위. 뭐 이제 디파이 코인도 밀고 있다가 이제 레이어 1도 지금 많이 들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전 세계 코인의 수도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를 미국 대조표에 포함시키고 저는 이 말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일부 면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비트코인 사면 세금을 혜택을 그러니까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 혹은 뭐 이제 많이 좀 덜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국가적 전략 비축 자산 이 법이 뭐 이제 조만간 아마 또 다시 발의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세금 혜택까지 준다. 저는요 이게 어쩌면 현물 ETF의 승인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면요 전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포모가 글로벌하게 국가별로 번질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제가 뭐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타이밍이죠. 다시 말하면 타이밍, 살 타이밍, 팔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사람은 실력자입니다.
반대로 팔 때 팔고요. 팔 때 사면 그거는 아마 큰 결실을 거두기는 어렵겠죠. 자,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알트코인 지금 들고 있는 게 480만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팔진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이더리움, 에이브, 체인링크, 에테나, 온도 파이낸스죠. 중요한 게 이제 타이밍이고 지금 이게 안 팔았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잠겨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당연히 위로 올라오겠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차피 이게 바닥을 못 잡잖아요. 뭐 트럼프 아들이라고 바닥을 지금 잡았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종목을요. 공부하셔야죠. 종목도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서 딱 정하시면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꾸준히 모아 가시면서 그러면 이제 평단이 낮아지겠죠. 개수는 많아지겠죠.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잡동사니 뭐 이것저것 뭐 좋다니까 몇십만 원 막 사보니까 뭐 수십 개 백화점보다는 소수 웬만하면 초보자 분들은 뭐 5개 뭐 많아도 10개를 넘어가지 않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소수의 몇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요. 떨어질 때마다 사면 평단도 낮아지고 그 개수도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래저래 좋은 점이 많다라고 봅니다.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뉴스가 하나 또 있죠. 이것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거의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혹은 다른 지갑에 이체했다. 이러면요. 보통은 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면 이거 뭐 팔겠네. 이거 악재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조정 막 하락할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 겁을 지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이제 그 일가는 이거 지금 우리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이례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보통은 이렇게 사실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 100개를 팔고요. 이것을 뭘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더리움 3,000개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팔고 그 돈으로 그대로 그냥 이더리움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 입장에서 봐도요.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 대비해서 뭐 WBTC는 이자도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훨씬 크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보다는 정보가 많지 않을까요? 이더리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트코인이 언제 오냐? 우리의 현재 시점. 저는 뭐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 봅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이요. 제가 지금 그 검정색 라인을 그었죠. 이게 최소 0.055가 돼야 돼요. 이 55는 넘어줘야 상승장이다, 불장이다, 바나나 존이다. 근데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0.033이죠. 한참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또속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또속, 이더리움에 또 속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비트코인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동의어가 뭐냐?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재미가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량 알트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더리움이 여기에서 살아난다. 0.04, 0.05, 6, 7 이렇게 올라가면 알트코인도 같이 급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승해서 이전 최고점조차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더가 올라주면 반대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탐욕 지표죠. 탐욕이 활활 타오르는 시기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저는 뭐 한두 달 정도면 다시 뜨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뜨거워지면 좀 익절을 해야겠죠. 트럼프 차남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지금 비트코인 100개잖아요.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으로 환전한 이유가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다. 법인 계좌 허용 여부는 지금 언급을 사실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상자산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 안타깝게도 법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는 나왔지만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 여부는 아예 안건에서조차 빠져 있었다. 저는 좀 우려가 있는 게 이겁니다. 미국, 중국은 홍콩이죠. 유럽, 캐나다, 브라질 이런 것들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미 다 승인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일본, 대만, 태국, 동남아시아, 중동 웬만한 국가들은요. ETF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코인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련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언젠가 당연히 허용되겠죠. 우리나라 비트코인 ETF 승인될 겁니다. 법인 계좌 허용돼요. 허용되는데 그 시점이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해서 또 연말, 하반기 고점에 법인 계좌 허용한다. ETF 승인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 사면 다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개인 투자자 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제 국내 법인의 대표 이런 분들께서는 시간을 좀 차라리 넉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설프게 저거 기다려서 그때 되면 사야지 하는 것보다요. 나중에 하락장 옵니다. 법인 계좌 열리고 ETF 승인되고 시장이 차갑게 식을 때 그때 하셔도 이제 법인 투자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서도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하지만 승인을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태국의 SEC 위원장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전 세계 암호화폐 보급화 분위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 투자자들은 적절히 보호를 받으면서도 코인에 대한 옵션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좋든지 싫든지 결국 코인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단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수입니다. 평단가와 개수가 오직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쌀 때, 저렴할 때, 많이 사서 비쌀 때, 흥분할 때 많이 파셔야 큰 돈을 버실 수가 있겠죠. 센티멘트라고 있습니다. 대형 고래들이 지금 뭘 사고 있다? XRP를 축적하고 있다. 긍정 신호다. 그러면서 이제 XRP 가격이 왜 올랐냐? 첫 번째, 올해 XRP 현물 ETF 상장 가능성. 저는 당연히 XRP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고래들이 그렇게 사더라. XRP를 사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코인리스나 이런 뉴스에 보면 대량 몇억 개의 XRP가 어디로 이체됐다. 이런 뉴스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누구에게 갔는지 지갑 주소 누가 샀는지 일체 비공개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 추정컨대 사실은 지난 2년 3년 동안 전 세계의 은행들이 XRP를 몇억 개씩 사지 않았을까? 리플에서 이거 파는 게 수입원이거든요. 이렇게 팔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XRP는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CBDC, 그러니까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나중에 전 세계의 디지털 머니를 컨버터해줘요. 그러니까 바꿔줍니다. 환전해주는 내 최적화된 화폐가 XRP입니다. 이게요, 브릭스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모여서 거의 20개국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브릭스 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20개국 그들 모두의 CBDC 지금 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CBDC 간에 서로 연결을 해주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리플입니다. 이게 로고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리플은요,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전 세계 10여 개국 CBDC를 개발하는데 그냥 핵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스위프트는 전 세계 16개국과 함께 CBDC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경쟁자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리플과 스위프트요. 근데 둘 다 이제 커질 겁니다. 하나가 지금 독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리플이 누구와 함께 CBDC를 개발하는지, 스위프트는 누구랑 같이 CBDC 개발하는지, 특히 리플은요,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찝찝해요. 공개를 안 하고 조용히 할 일을 지난 수년간 하고 있었죠. 제가 1년도 더 된 영상 같습니다. 리플이 리플 할까? 호수만 결국에는 돈을 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리플은 리플 할 겁니다. 두 번째, 리또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리또석은 또 리또석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리또석이 과거에는 이거 망했다, 또 속았네, 그러니까 또 떨어졌다는 얘기였다면, 미래에 보는 리또석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또 리플에 속았다, 이런 말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리플이 뭐 사람마다 지금 뭐 이거 사란 얘기 아닙니다. 이거 공부를 반드시 하신 분들도 쉽지 않은 게 XRP 스텔라 루멘이었습니다. 근데 리플이요, 좀 이렇게 많이 있다, 뭐 몇만 개 있으시면요, 그 중에 한 10,000개 정도는 뭐 예를 들면 좀 어디 남겨두셔도, 잘 안 쓰는 뭐 거래소에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하죠. 리플의 전성기는요, 뭐 ETF는 잡을 때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리플이 언제 엄청나게 쓰일 거냐? CBDC에 환전하는 데 쓰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결제에도 씁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CBDC가 개발이 돼서 활발하게 쓰이는 시기에 XRP의 가격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때를 저는 뭐 길게 보면 2030년까지도 봐요. 이게 CBDC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장기 물량 한 10,000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게 수량은 다를 수 있겠죠. 좀 남겨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크립토 차로 있었죠. 데이비드 sak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 뭐 취임도 안 했는데 암호화폐 행사를 연다네요. 이 크립토 볼은 이제 뭐 연회, 뭐 파티 이런 거죠. 17일 미국 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를 한답니다. 여기 뭐 스폰서가 쟁쟁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마라 홀딩스 등등. 정책 전환 언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뭐가 모인다?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뭐 이 리셉션 입장권 자체가 억이 넘어가고요. 심지어 14억짜리 패키지도 있답니다. 트럼프와 밥도 먹을 수 있다. 저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일이 조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까지 해서 가격이 막 상승하면 셀도 뉴스 이벤트,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이 전까지 재미없다면 1월 20일 기점으로 살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후자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죠. 코인이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거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럴 때는 단기 차트가 아니고 조금 장기 차트로 보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뭐 과거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여전히 들고 있는 알고랜드라는 코인이 있죠. 보시면 22년 테라루나 FTX 1년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23년도 오히려 형편없이 더 떨어져서 지지부진 1년 이상을 조정을 받았죠. 24년 역시도 속임수 3월 달에 한번 살짝 올랐다가 실상 거의 뭐 1년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한눈에 보이시죠? 지금 고작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또 하락장이 시작됐다.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조정 이후에는요, 보통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변동성은 위로도 커질 수 있고요, 밑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굳이 꼽으라면 저는 이제 좀 낙관론자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3년 내내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을 어떻게 보면 기었잖아요. 힘을 3년간 비축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베팅을 한다면 상승이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하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뭐 비투를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떠오르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코인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1년 의외로 4월 달에 한번 피크를 찍고요. 21년 1년 내내 사실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22년, 23년 내내 재미없었죠. 역시 또 바닥을 기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다라고 봅니다. 24년은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속임수였다. 24년 3월 달에 그때 이제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열렸다라고 했다가 거의 한 8개월을 내리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급등이 나와서 비슷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조정을 겪고 있죠.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알트코인을 저는 웬만하면 오래 파는 게 좋다. 웬만하면이라는 제가 표현을 이거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장기 물량 빼놓으실 분들 빼놓으시고. 왜냐하면 이 하락이요. 이 지긋지긋해요. 저도 이거 뭐 이제 11년이 넘어갑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건 저는 다시는 이제 겪고 싶지가 않거든요. 나는 뭐 3년 정도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실은 비슷합니다. 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이란 것은 어떤 박스권, 뭐 웨지 패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상승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급등 이후의 이 조정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5년 내내 묶고 더블로 막 상승을 폭발하기만 할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급등하면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속임수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적절한 익절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증오의 코인, 애증의 코인이죠. XRP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요, 좀 심해요.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합니다. 2017년 말입니까? 18년 초에요. 이때 최고가가 아직도 안 깨졌어요. 이때 5,000원을 찍었거든요. 18년, 9년, 20년, 3년 내내 하락 조정. 21년 조금 오른다 싶었는데요. 이때 이제 소송 걸렸죠. 20년 12월 달에 소송 이후에 21년, 22년, 23년, 24년간 하락과 조정을 겪습니다. 이게요. 거의 횟수로 7년입니다. 7년간 존버가 가능합니까? 저도 이건 사실 쉽지가 않던데요.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우수수 다 털려 나간 거예요. 이게 쉽다면 뭐 다 돈 벌고 다 뭐 억만장자 되겠죠. 최근에 급반등이 나온 건 극히 최근입니다. 7년간 존버하신 분들 이게 이제 감격스럽죠. 사실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하락이요. 조정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XRP를 이 지식이 없이요. 함부로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요. 뭐 투자뿐만 아니고요. 누군가가 저가 매도를 했다. 욕하면서 떠나면요. 누군가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 손실은 공부한 자, 준비된 자,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자들의 수익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게 투자에서는 계속 반복이 될 뿐이죠. 성공 투자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량 코인 4개. 제가 보는 4개, 뭐 이 정도 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뭐 이제 다른 코인도 이제 우량 코인들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2천만 원 넘어서 이더리움 50만 원, 솔라나 3만 원, 리플을 800원이 넘어서 제 기억에 큰 돈을 넣은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그 전에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바이더 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코인들은 이 코인들이 아니에요.
이 코인들은 지금 뭐 그때 대비하면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사실 살 이유가 전 없다라고 보고요. 철저하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아카시 네트워크를 샀다, 니어 프로토콜을 좀 담았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요, 본인만의 우량 코인,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비트만 산다? 그럼 비트만 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장기 차트를 왜 보여드렸냐. 하락장이라고 할 수 있는 22년, 23년, 24년까지 무려 3년간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매수를 끝내셨어야만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량 코인을 사놨다. 제가 이것을 뭐 비트 이더 50% 이상 가져간다. 이것을 수익률이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저평가된 알트도 저는 담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소위 이제 뭐 폭락이 온다. 비트가 2000 이하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솔라나 리플 800원 글쎄요. 뭐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낮게 봅니다. 확률을 낮게 봅니다.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놓고요. 여기에 고수익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나도 다음에는 꼭 저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눠요. 뭐 당신은 참 운도 좋았네. 이런 표현이 많이 하는 경우를 우리가 듣죠. 저 같은 경우는요. 올해 탈출해야겠죠. 올해 탈출하고요. 근데 투자를 이제 뭐 잠시 이렇게 코인을 파는 건 필요하겠지만 길게 보면 2030년 진짜 길게 보면 앞으로 평생 투자를 저는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돈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지금부터 2030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글로벌 엘리트, 뭐 세력, 뭐 월가, 전통 금융들은 결국 코인을 안 사고는 못 빼기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코인을 다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목도 중요하죠.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코인을 얼마에 사냐? 타이밍이 everything입니다. 전부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저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죠. 뭐 마이너스 90 몇 프로 저도 많이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은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지금 실수한 게 이유가 뭐지? 책을 뭐 몇 권 읽었는지 솔직히 세보진 않았는데 책을 한 100권 이상 본 것 같아요. 유튜브 10,000시간 이상. 특히 저는 이제 해외 쪽을 많이 보거든요. 공부를 한 다음 깨달음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운이 좋았다. 운도 실력입니다. 운도 게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내가 노력하면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땄던 선수들이 저는 뭐 인터뷰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 그 누구도 나보다 노력을 땀을 흘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멋있어요. 금메달 아니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자랑할 게 아니라 땀을 흘린 그 과정들 포기하고 싶었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포기 안 한 그 중꺽말을 자랑하는 게 저는 이게 진짜 멋있는 삶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제 견디셨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저는 뭐 스스로 칭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 동생이 얘기하는 뭐 1분기에 많이 오르면 좀 파셔서요. 소고기도 드십시오. 이제 가족들에게 뭐 한번 여행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설프게 조금 어깨 힘들어가고 그때 조심할 땐 아시죠? 끝날 때까지는 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동시에 봅니다. 올해요. 이제 잘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도 중요한데 매도가 참 이게 탐욕을 절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매도하셔서 풍성한 결실의 해 맛을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